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합시다 좀 늘렸습니다. 예, 방송 끝날 때까지 경제합시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중국을 알고 싶으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예, 경제쇼에서는 자주 뵀었는데. 네. 예. 뭐 계속 정부 자문위원이나 이런 거는 계속 하고 네. 계십니까 지금? 네. 아, 그러시군요. 이 중국 관련해서 계속 그 파이낸셜 타임즈도 시의 차이나라는 연재 기사를 지금 계속 싣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시진핑 네. 국가주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서구 언론이 다 집중할 정도로.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 서방 민주주의 시각 혹은 다른 나라 시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네. 그죠? 자국 기업을 빈테크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 그리고 교육, 연예인, 예. 청소년 교육산업 전체를 지금 규제를 들이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시진핑이 그동안 2012년에 당의 18대 회의에서 자리를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국가수석이 됐단 말이죠. 그게 2012년입니다. 근데 중국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크게 정책이 변했어요. 그게 일단 78년에 보면 우리 중국식 표현으로 방권 양리라고 하거든요. 방권양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국영공장, 국영기업 이런 행태로 먼저 기업들을 쪼개가지고 시장 경쟁시킨 게 78년부터 92년까지예요. 근데 92년에 등소평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강태민 주석이 헌법에 기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우리가 익숙한 네. 그런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93년부터 2002년까지예요. 이때 말한 표현은 뭐냐면 쪼아다 방쇼,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풀어주자. 이래서 맞아요. 큰 산업에서는 국유기업이 있고 대부분 민영기업에 줘서 도급제 운영, 임대 경영을 시키자라는 게 2002년까지 왔어요. 그냥 그때는 네.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그렇죠. 되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 검은 고양이든 그렇습니다. 하얀 고양이든 예.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건데 굳이 이 말을 지금 시진핑이 차이나에 운영하면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를 잡되 그렇죠. 내가 잡아라는 쥐만 잡아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아라는 쥐만 잡아라. 네,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94년부터 2002년까지였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부터 2012년까지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올라오기 전에 후진터 시대는 뭐냐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국유자산 네. 감독관리위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정부가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관즈산. 그러니까 네. 자산 관리 경영으로 가겠고 시장 민간 기업들이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예.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더 키워나가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주식제 회사를 굉장히 국가에서 주식 회사를 많이 만들어라 막 이래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올라옵니다. 그게 2012년 11월이 당의 18대였고요. 예. 지금까지인데요. 시진핑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12년까지는 관즈산 공산당은 자산 관리를 하면 된다. 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이제 근데 시진핑이 올라와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관즈산 자산 관리가 아니라 관즈반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국유 자본 운용 회사를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산 관리자에서 자본 관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공산당이요. 공산당이. 예. 그래서 기업에 공산 당원들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디디 추싱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뒤에 주주가 지금 정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풀어주면 이제는 공산당이 자본 관리를 하겠다는 거는 공산당이 자본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국유 자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이 직접 자본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자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산당이 자본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왜? 보니까 가만히 놔두니 예, 이런 행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으로 놔두니 미국식 자본주의 병폐가 중국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너무 커지고 자본이라는 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인내 자본이 아닌 거예요. 예. 페이션트 캐피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을 빨리 넣고 빨리 빼는 데만 돈을 넣는 거죠. 단기 자본주의. 그렇죠. 그럼 단기 그게 수익을 뭐냐면 추구하는. 중국이 우세를 가지는 게 빅테크, 머릿수로 하잖아요. 예. 14억이 플랫폼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 결국 뭐 R&D나 미래 뭐 핵심 기술 인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영어를 교육해서 대학 잘 들어가는 교육. 그렇죠. 뭐 예. 입시 교육, 영어 교육 이런 예. 데 돈을 많이 팔게 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자본을 개방시키니까 이 민간 자본들이 이제는 중국 노동력이 확 올라갔잖아요. 비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생산을 하고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서부 대개발, 동부 대개발 가라고 했는데 자본은 해외 가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식 문제가 뭐냐면 자본과 노동이 분리거든요. 예. 사람은 이동을 못 하니까 국내에서 돈을 월급을 버는데 제조업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니까 자본은 이탈을 하죠. 예. 미국은 금융은 계속 커졌는데 제조업이 제조업은 공동화 줄어들었죠. 일어나니까 예. 블루 칼라들이 사회 비나층으로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확 커지면서 이게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나타났던 다시 것이고. 나서 예. 대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니까 민간 자본에 자본을 맡기니까 똑같이 빈부격차 확대되고 자본이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면 중국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종합해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장의 메커니즘 역할을 더 크게 했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용인했다. 예, 했고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줬다면 이제는 사회주의에 방점을 줘서 자본이 불로소득을 벌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충분히 노동 속에서 돈을 벌게 하고 예. 그리고 자본은 공산당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란 핵심이 뭐냐면 생산 요소의 공동 소유입니다. 생산 요소가 뭐죠? 자본이거든요. 노동이거든요. 예. 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이 하나 더 넣어서 데이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 자본, 기술, 노동, 토지를 사회주의 요소면 공산당이 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면 스토리가 다 정리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이 요소들을 다 공산당이 가져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데이터. 공동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풍성하게 될 수 있고 풍요롭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자유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 자유의 상당 부분을 당이 가져와 버리겠다, 뺏겠다라는 그렇죠. 시그널로 보일 수가 있어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아, 이러면 중국에 투자 못 한다. 이렇게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공동 부유라는 공동 부유라는 이런 슬로건 하에서 이제는 자본이 불로소득을 벌게 하는 시대는 네. 끝나게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얀 쥐든 검은 쥐든 쥐를 잡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는 쥐는 검은 쥐면 안 되고 하얀 쥐가 되고 그리고 하얀 쥐는 이른바 공산당. 이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 그렇죠. 중국식 그 말하는 자기네 도리에 맞는 이런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쥐는 우리가 가라는 쥐만 잡아라. 그게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중국이 필요한 목숨을 조이는 기술 관련 산업들, 예. 미래 4차 산업들 뭐 이런 산업들이에요. R&D가 길게 투자해야 되는 원천 기술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돈 넣고 빨리 빼고 특히 미국에 상장해서 빼고 그럼 중국의 성장이 미국 투자자들이 돈만 벌고 중국 국내 투자자들은 자본 소득은 못 벌고 예. 노동력은 아주 싼 것만 벌고 빈부격차 늘어지고 자본가만 돈 벌고 그리고 해외 빠져나가고 제조업은 공동화가 되고 결국 R&D가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 요소를 중국이 당이 다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는 공산당의 나온 문서를 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해석해 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가 있는데요. 국내 문제는 중국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똑같은 네. 이야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네. 인구가 생각보다 인구 추계도 잘못된 것 네. 같다. 사람들이 한 명 낳기 정책 안 한다고 했는데 네. 한 명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한 명 이상은 절대 안 나올 것 같다. 네. 중국 지금 그렇죠. 민심이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국 경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나타난 두 가지거든요. 하나 예.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상해 말고는 예. 나머지 모든 성씨가 다 적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2025년 몇 년 안 남았죠. 예. 재정 부족한 부분을 뭐라고 하죠? 재정이 부족한 부분. 재정 적자가 10조 위안.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중앙정부에서 1년에 재정 수입이 9조거든요. 9조. 예? 네, 9조예요. 예. 그리고 지방이 11조 정도 돼요. 예. 근데 지금 10조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게 다 부채를 발행해서 충당 못하면 이게 돌아 안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중앙정부의 1년 재정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그리고 거기 이자를 만약 5%를 하면 1년에 5천억 이자 나가다면 지방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막 물어발식 막 그냥 효율적 없는 투자를 해와서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국내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공산당 보기에는 자원을 다 갖고 와서 제3차 분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보기에 돈이 필요한 데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기술 발전에 자기네 돈 넣고 자기네 해보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요. 네. 국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미국이 지금 인권과 민주를 내세워서 중국을 쉽게 말하면 왕따시키는 전략을 취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을 포위 전략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도 사실은 중동에서의 그 군사 힘을 빼서 예. 인태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제3자1도선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 군사선이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지금 지금 직접적으로 중국하고 대치할 싸우는 건 남해고요. 예. 중국이 앞으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제1열도선입니다. 제1열도선이 어디냐면 일본, 대만, 호주 이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국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인 전쟁. 국지적에서 미국도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쪽에서 철수하는 거죠. 중동에서. 그래서 인태에다 지금 군사연령을 더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도 맞춰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가가 어떤 위기시에 왔을 때는 자원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의 자본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벌게 하는 이런 민간 자본가들이 자원을 통치하게 하면은 국가가 어떤 집중적으로 자원을 써야 될 때 그렇죠. 말 안 들을 수가 있죠. 예. 미국도 그런 세력이고 중국도 그런 세력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자원을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자기 기술 원천 개발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을 장기 자본 투자를 했는데 민간 자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자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데이터를 포함해서 미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도 중국이 공산당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면 어떤 국가적인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개념이 공동으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게 공동부유입니다. 근데 큰 정부가 서방 세계에서 지금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다 그렇게 그 추세대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서방의 경제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조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조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돈은 수익을 쫓아가는데 수익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돈의 일부를 차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R&D와 공동선 또는 공동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돈은 분명히 방만하게 쓰여질 것이고 허투루 쓰여지면서 가지고 있는 돈마저 날릴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자본주의의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 GDP의 70%까지 쫓아간 이 정도의 큰 부를 네. 공산당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오피니언 말씀드리면 제가 공동부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돈을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돈을, 예. 자본을. 그렇죠. 내 돈을 내가 쓰는 경우와 예. 내 돈을 남이 쓰는 경우. 예. 남이 돈을 내가 쓰는 경우와 예. 남이 돈을 남이 쓰는 경우가 나뉘어요. 아, 재밌습니다. 네. 안녕하 교수님 역시. 네. 예, 명확하네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예. 내 돈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 네. 내가 쓰는 거지. 내 돈 내산.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혀를 따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 예. 데나 안 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남의 돈을 남이 쓰게 하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남이 쓰게 한다. 그렇잖아요. 국유기업이 누구 거예요? 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표현이에요. 국유기업은 전 국민이 소유라고 해요. 예. 네 거면서 내 거면서 누구 거도 아닌 게 국유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유기업의 투자라든가 자원 배분은 남이 쓰게 하기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남의 돈을 남이 쓰게 하는 거죠. 이거는 혀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돈이 구소련. 허투루 써지고 돈이 그냥 날아갈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증명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답이냐? 예. 중국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또 빈부격차가 이게 막스 자본론에 나오잖아요. 예. 빈부격차가 99% 1% 되면 결국 대중 소비가 커져야 되는데 자산은 다 1% 사람이 99를 장악해 버리니까 예. 99% 사람들 쓸 돈이 없으면서 소비가 멈춰서면서 자본주의 기계는 멈춰서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 30년 동안에 지금 우리 했던 거죠. 선진 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지금 딜레마, 고민이죠. 고민. 그렇죠. 예.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수정자본주의를 했잖아요. 뭐냐면 직업 교육을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회주의 형태로 더 들어간 거죠.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빌 클린턴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 대체 분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제2차 분배, 제3차 분배라는 거 예. 세금을 통해서 복지라는 혹은 이름으로. 복지 예. 그 제3차, 2차, 3차 분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실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012년 재정 위기가 대표적으로 증명한 건데 이거는 북유럽의 모델이 왜 가능하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걸 가려면 군사합이나 이런 데서 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북유럽처럼 네. 아니면 네,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다. 미국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어디 그렇죠. 북유럽식 모델인데 이거는 예. 미국이 거기를 군사적으로 지켜주면서 그쪽에 지출이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캐나다 같은 나라들 보면 전 국민이 복지로 갔잖아요. 예. 의료나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다. 예. 근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같은 데는 군사비가 나가니까 이런 정책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 예. 굉장히 금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거죠. 경제가 재정이 담당 못하는 거죠. 그냥 중국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서방 세계가 이렇게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어쨌든 제어할 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 돌아갈 수 없는 게임인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제도 키우고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에 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그렇다 칩시다. 만약에 예. 미국 3억 넘는 인구가 3억 5천 정도. 다 잘 산다고 해요. 예. 그럼 누가 자본가 밑에서 가서 월급 돈을 벌어요? 예.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어부상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예. 안 맞는 게 둘 다 자본주의에서 돌아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공평, 공정,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으로 간다는 자체가 그냥 자본가 밑에서 누가 일하냐고. 아니 근데 네. 그럼 이 지금 발단이 된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게 대외 요소로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기술 첨단 기술 부분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통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단 말이죠. 네. 외교위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봤어요. 등사핑의 개방을 네. 초선 의원으로서 봤단 말이죠. 그렇죠. 40년 전에. 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이 전략으로 나갈까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네. 미국이 풀면 네. 다시 좀 대땅뜨가 되면서 네. 세계 경제가 불락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바람도 좀 있고 네.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이든이 외교 오랜 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하는 외교 정책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초보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나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예. 중국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예. 견제할 거는 그러니까 충돌할 땐 충돌하고 기술과 민주 이런 데서 양보 안 하겠다. 싸우겠다. 대항. 예. 그리고 협력할 때는 하겠다. 예. 그게 뭐 기후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탄소 문제. 그리고 예. 예. 경쟁할 때는 경쟁하겠다 이래요. 자, 외교 정책은 뭐예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근데 이 표현이 뭐죠? 싸우면서 협력하겠다. 세상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3번 만났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예. 지금 3번 만났잖아요. 알래스카 예.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여자 세머니가 예, 예, 그분이 예. 가셨고 예. 이번에 캐리가 갔잖아요. 3번 만나면서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요. 미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큰 충돌을 피하자. 대신에 경쟁하자. 그리고 우리는 얘네 인권, 민주, 기술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경쟁할 건 경쟁, 합작할 건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3번에 다 하는 말 똑같아요. 왕이 하는 말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합작이면 합작이고 싸우면 싸우고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예를 들면 합작이란 게 뭐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당신이 또 동의해 합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기술과 민주에서는 내내를 왕따시켜. 저기야. 내내하고 안 놀아. 그럼 중국이 합작하겠어요?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군요. 합작할 수가 없죠. 저기면 저기고 아니면 아니고 외교라는 거는 예. 선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죠.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때릴 땐 죽게 때리고 자 필요할 때는 합작하자. 그러면 중국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번에 말한 거 캐리 갔을 때 하는 예. 말이 예. 기후 합작도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외교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이 뭐예요? 도대체 뭐야 내내는. 우리를 이렇게 못 가게 싸우면서 우리 보고 또 이런 필요할 때는 협력해달라고? 이런 게 어딨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중국 배제 전략이 네. 연성 배제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네. 할게요. 강성 배제 전략이 아니고 연성 배제 전략이 적당히 한국의 기업들과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지금 한국 네. 같은 경우에 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예, 아니 한국이 네. 오히려 이런 연성 배제 전략의 수혜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고 중국한테 제공하는 거는 한국은 계속 제공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니까. 그 최고죠. 예,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 정작 여기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이. 예. 그걸 누군가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예, 그 사람이 그런 용기가 있냐 이거죠. 당연히 그게 제일 최적의 선택이죠. 말씀하신 게. 예.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선택 안 한다는 거죠. 왜?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중국의 자본이 와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필요한 걸 이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핵심 기술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인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 왜? 뭐. 미국 때문에. 그렇죠.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게 오프테 말인데 예. 현실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만한 담량과 그만한 용기와 미래를 향한 긴 전략적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레버리지 지렛대를 네. 사용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주체적인 또 결정, 그렇죠. 역량에 따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왔고요. 원칙을 세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정말 강한 국가냐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투시갱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를 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한국 기업이나 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는 이거 빠져야 된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맞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조지 소로스하고 블랙락이 예. 서방 민주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모순된 두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뷰예요. 관점입니다. 관점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잘하는 게 뭐죠?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바본 거지. 자기네 지금 제조업이 있어요. 뭐 금융인데. 소로스가 바보다. 그렇죠. 그게 블랙락하고 이거지. 예. 아니 걔는 위험을 따지고 뭐 이념을 따지려면 옛날에 왜 갔냐고. 옛날이 더 위험이 컸지. 옛날에 그렇죠. 78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것이 수익이 높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위험을 따지려면 천안문 때가 더 위험했다. 그렇지. 투자라는 요것만 생각하면 이념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지만 조지 소로처럼 네가 난 돈 버는 건 다음이요. 예. 나는 인권과 민주가 사회적 가치 우리가 요즘에 ESG 따지잖아요. ESG가 내가 우선이야. 예. 사회적 가치가. 예. 그러면 조지 소로스가 맞는 거죠. 당신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문제죠. 예. 예.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한국은 만약에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면은 조지 소로스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한국은 빵이 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 전략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모르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네. 자유롭게 선택할 네. 수 있어야 되네요. 네.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네. 중국이나 미국이 가다가 네. 특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과거처럼 90년대처럼 빠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타협할 가능성 짧게 한 20초 남았는데요. 예, 30초 남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된다. 예, 이번에 6중전에 예. 거기서 시진핑이 정말 우리 아는 문화대혁명을 하는지 지금 문화대혁명 표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고 결정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